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정확하게 4,075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OECD 주요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현황을 펴로 보여드립니다. 일본, 다음이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 국가의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 대한민국 40% 수준입니다. 2022년도까지 현재 상태를 지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채 비율은 41.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십시다. 40%에 가까운 나라는 스위스, 일본의 부채 비율은 233%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44%, 프랑스도 112%입니다. 이탈리아 132%, 스페인도 103%. 그런데 우리가 40%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은 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아주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뚝 떨어져가지고 0.97, 부부가 평생 동안 0.97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작년 통계고 올해 예측은 얼마냐면 0.88입니다. 0.97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 숫자는 제가 표로서 다시 비교하지 않았지만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외환 보유고 탄탄하고 국가재정 탄탄한데 국민들은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왜 안 낳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 대한민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을까? 이 부분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고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알짜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경영혁신하고, 경영혁신이란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금 줄이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더 일시키고 임금 적게 줘서 경영비를 줄이는 게 경영혁신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처럼 경제 규모는 커지고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갔는데 도시와 지방, 수도권과 지방 차이가 이렇게 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왜 유럽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고 산업화에 성공했는데 덴마크는 지금 현재도 합계 출산율이 2.0입니다. 왜 유럽의 나라들은 훨씬 먼저 산업화에 성공했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갔는데도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데 대한민국과 일본도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는데 고령화가 빨라지고 출산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가. 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도시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다 다녀보셨지만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도시에 사나 지방에 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요, 어디다 말은 못하고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 그러면 저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거였어요. 1700조가 넘죠. 너무 빠른 속도가 드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미 볼까요? 구미 산단 고용 떨어지죠. 고용 떨어지죠. 산단 가동률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죠. 대학 취업률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대로 구미 절대로 회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권자 앞에 거짓말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SK 하이닉스 못 옵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SK 하이닉스를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SK 하이닉스 유치 운동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다고 욕만 시큰 얻어먹었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디젤 차량 자체가 자기 도시를 지나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같으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됐습니다. 디젤차라고 왜 그 도로를 못 지나가게 막느냐? 헌법재판소에 뭐라고 판단했느냐? 정당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디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 판결을 했어요. 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이미 많은 도시들이 2025년 되면은 이제 디젤 차량 내연기관은 디젤과 가솔린 차량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차량 생산을 자체를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 세계가 내연기관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 볼보도 이제 볼보 내연기관 그 자체 아닙니까? 볼보도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주요한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내연기관 생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는 시대로 온 겁니다. 이미.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과학자들끼리는 얘기합니다. 50년 이내에 지구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을 파멸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극의 얼음은 곧 없어진다. 염려했던 게 뭐냐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수온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후가 1도 올라가는 것하고는 엄청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것은 작은 열량으로도 가능하지만 물을 데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후가 뜨거워진 것은 공기를 데우는 수준이 아니라 저 바다를 데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건데, 그런데 전 세계의 산업이라는 것은 자기 가던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후 환경에 관한 선언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2.0도, 2도 상승 범위 내에서 막아보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 하에서 꾸준하게 정책을 펴왔는데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서 IPCC라는 UN 환경기구입니다. 환경기구가 총회를 했어요. 이 총회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했는데 뭐냐면 2.0도를 우리가 온도 상승의 제한선으로 설정하고 추진했던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기후 환경 정책을 펴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채택한 보고서가 뭐냐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합니다. 2.0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막겠다는 정책을 폐기하고 더 강력하게 1.5도에서 막아내겠다 라는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이 정책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전력발전은 석탄을 이용한 전력발전은 0%를 해야 가능합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시대로. 이 정책에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는 쓰지 않는 시대로 가겠다. 원전, 석탄, 기름 이것을 쓰지 않고 가는 시대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회사, 공장, 자동차 등 모든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애플이 선언을 했어요. 애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플 휴대폰 만드는 거?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SK에서 반도체를 납품을 합니다. 애플에서 SK 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어요. 니네는 반도체를 앞으로 언제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100% 만들어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걸 반도체를 가지고 납품을 할 거냐? 방문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BMW 자동차 회사인데요.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들어서 BMW에다 납품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완제품을 만드는 경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먹고 사는 경제는 지금 반도체가 가장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갖고 다 납품을 하는데 중간재를 생산하는 나라죠. 이제는 반도체 우리가 납품받는 회사에서 니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중간재를 납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BMW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에다가 니네 앞으로 전기 배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LG화학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만든 겁니다. LG화학이 폴란드에 공장을 만든 이유는 물론 납품해야 할 그 회사 가까이 가서 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납품받는 회사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30몇 개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글로벌 기업이죠.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전 세계 30몇 개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 활동을 합니다. 삼성이 쓰는 에너지의 65%는 대한민국 내에서 씁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다국적 기업, 200여 개나 가까운 다국적 기업들이 알리백 선언에 참여를 하는데
일본도 참여한 기업이 있고 중국마저도 참여한 기업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알리백 선언에 참여한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삼성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보면은 국내에서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삼성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 중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빈번하게 들립니다. 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원전을 부지런하게 지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원전을 막 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액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이제 원전에 투자하는 시대를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대한 투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웬만한 도시에는 전부 다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공을 나르면서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풍력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고비산맥 이하 이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급 못 받습니다.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중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ESS인데 이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은 자그마치 60.3%입니다. 전 세계 ESS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80%를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5.9%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는 설계입니다. 반도체의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반도체의 주성분 뭔지 아십니까? 규소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모래. 반도체를 만드는데 원료가 부족해서 못 만든다. 이럴 일 없습니다. 모래에서 가장 많은 성분 나오니까. 그런데 반도체의 핵심은 반도체의 설계,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 그것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뭐냐? 2차 전지는 2차 전지의 소재의 성능이 2차 전지를 좌우합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만큼 배터리의 시장이 커져갈 것이 분명한데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친환경적 에너지로 다 가야 되는 것이 미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기 배터리의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 배터리에서 핵심은 반도체는 구조 설계지만 2차 전지의 핵심은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성능이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재는 뭐냐? 4가지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요 딱 4가지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 중에 2차 전지의 성능은 뭐가 좌우하느냐? 바로 그 양극재가 2차 전지의 성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LG화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1등이냐? 그 양극재에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은 이제 새롭게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구미경제를 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제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의 시대는 갔고
기술 기반한 제조업의 시대로 구미의 경제를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미 경제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살을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2차 전지 분야, 그것도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가져오자. 그것이 구미형 일전입니다. 구미형 일전이는 구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자 해서 미래 50년을 먹고 살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미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을 두들기자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을 두들겨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구미에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자라는 것이 명분이 생기고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LG화학을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정태호한테, 정태호하고 저하고는 대학 친구입니다. 정태호는 문과고 저는 이과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럼 너 이런 거 어떻게 아는데? 네 농사 짓다 왔다 그러면서 이런 거 어떻게 아는데?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태호한테 찾아갔죠.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얘기 그런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르네상스를 맞으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직접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차 전지로 하자. 그것도 LG화학을 찾아가 봐라. LG화학 지금 고민이 있을 거다. 폴란드에 라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라인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니 LG화학은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데 삼성과 SK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반도체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대한민국. LG화학,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룹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LG는 반도체 안 했잖아요. 옛날에 LG 반도체라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SK, 지금의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에서 LG화학은 돈 번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했는데 작년에 디스플레이에서 LG가 까먹은 돈이 1조입니다. 번 게 아니고 1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를 정리를 하고 파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파주 것도 정리합니다. OLED로 디스플레이는 전환을 하고 LG가 이 전기 배터리에 그룹의 명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는 작년에 전기 배터리에 관해서 전 세계 수주받은 물량만 해도 100조가 넘어요. 100조. 배터리는 조선하고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차량을 만들어 놓고 팝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수주받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팔아놓고 만듭니다. 수주를 받아서. 배를 만들 때는 이 배의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특이한 것이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 장기적인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배터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급받을 계약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제조하기 전에 이미 이 배터리를 만들면 어디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이 다 잡혀있고 팔아놓고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LG화학이 배터리 수주받은 것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5년 이상 생산을 해야 할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정태호 보고 우리 국회의원이 찾아간다고 이제 대한민국 재벌의 오너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움직여라. LG화학을 찾아가서
구미로 구미형 일자리 이거 하자고 제안해라. 정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니네 한번 해봐라. 니네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데 그 기술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그게 되겠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는 그 기술이 해외로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외국 사람 써야 되는 거고 결국은 기술을 해외로 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외국으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에서 지금 청주 오창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이 양극재 공장을 해외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미의 평균 임금은 3,700만 원. 평균 임금이 낮은 겁니다. 값싼 임금이죠. 평균 내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니까 외국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LG화학의 청주 오창 공장의 평균 임금은 한 6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해외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기술밖에 없는, 끝나는데? 기술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자, 국내 투자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LG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구미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는 미래 지향성이 높은 산업으로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기술 산업으로 구미 경제의 산업의 체질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일을 차근차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양극재를 가져오면 음극재 공장이 오고 분리막이 오고 전해질이 오고 나중에 셀을 조립하는 공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능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으로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구미에 정착시켜야 된다. 이것이 구미 경제가 살아나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구미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내놓을 만한 게 많이 있는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도시는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대전, 하나는 창원, 하나는 구미. 대전은 방위산업에서 헤드를 담당하는 곳이고 창원은 뭐를 하고 있냐면 무기 제조하는 데입니다. 탱크 만들고 포신 깎고 구미는 방위산업에서 전기, 전자, 유도와 관련된 부분이 구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대한민국에서 대함지뢰, 대함탄 유도, 수중의 어뢰 유도 이런 부분에서 최고 기술은 다 구미에서 갖고 있습니다. 구미는 거기에다가 금호공대까지 있어요. 여러분 방위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술 기반 제조로 가려고 하면 제가 우리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이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왜 방위 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방위 산업은 원천 기술이 다 방위 산업에서 나옵니다. 인터넷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위 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드론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위 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보안 시스템 방위 산업 겁니다. 왜 방위 산업에서 이렇게 많은 원천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가 투자하고 국가가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결과가 나오면 매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드론은 그냥 작동만 잘하면 되지만 방위산업에서 요구하는 드론은 적의 전자파 교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동을 해야 됩니다. EMP탄이 터져 있는 그 속에서도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술은 방위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중요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기반 제조로 넘어가려고 하면 원천 기술에 접근해야 되는데 방위산업을 놔두고 원천 기술로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방위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핵심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방위산업을 놓고는 갈 수 없다. 그런데 구미가 그 방위산업에 있어서 대전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빼고 창원과 구미가 양대 축이고 미래적인 가치에서 보면은 단순히 기계 깎고 이거 하는 것 창원보다가는 구미의 전기 전자 유도 부분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시장 규모가 큰 방위산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작업을 성안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을 구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축이 구미 경제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미에는 100개에 가까운 방위산업과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먼저 아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5G 예산을 구미에 갖다 놨습니다. 어거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작년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거 하려고 갖다 놨는데 5G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조업 말고 신흥시장으로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중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은 대한민국이 장악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뒤늦게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반도체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인류지만 반도체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인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에서 대한민국이 인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5G 때문입니다. 5G.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핵심은 겁니다. 정보 처리거든요. 정보 처리를 우선적으로 가능하려고 그러면 정보의 이동 속도가 높아요. 정보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은 정보의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5G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5G가 구현되는 그 이유가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은 대한민국이 장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5G 세상을 5G 테스트베드와 5G 시작을 산업화의 시작을 구미에 하고자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올해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가상현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 들어보셨죠? VR, AR에 관한 상용화 센터도 구미에 가져오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구미 산업은 이러한 것을 축으로 미래 산업으로 가는 산업으로 그 길목에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산업의 틀을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구미는 저는 앞으로 50년의 먹거리를 다시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다시 구미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